여러분은 거절을 잘 하시나요? 직장에서 또는 가족 중에서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부탁을 들어줄 마음은 없는데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어려웠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란 사람이 쓴 지혜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아마 이름이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17에서 18세기 철학자들의 베스트셀러라면 어떠신가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을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세련된 인생 지침은 이제껏 만나지 못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이 책은 평생 들고 다니며 읽어야 할 책이다. 심지어 니체는 그라시안의 책을 번역하기 위해 직접 스페인어를 몇 년 동안 배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테뉴, 파스칼 같은 유명 철학자들도 이 책을 읽었으며 영미권에서는 오동안 베스트셀러로 읽힌 책입니다. 시공을 초월해 인간 본성을 깊이 간파하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추렸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지내기가 불편한 분들, 가족들과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분들, 인간관계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분들.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절하는 방법. 모든 사람의 부탁을 일일이 들어줄 수는 없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부탁을 수락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윗사람과 관련된 경우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아니요, 못합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당신의 위신이 추락하거나 능력이 저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쳐놓고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게 윗사람에게 훨씬 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때에 따라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네보다도 고맙게 여겨질 수 있다. 깍듯하고 명확한 이유를 담고 있는 아니오가 흐리멍덩하고 불분명한 네보다도 상대방 귀에 명료하고 신뢰가 믿게 들리는 법이다. 그러나 무엇에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만 보면 아니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불쾌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나중에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도 좋게 기억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상대방을 설득하여 상대가 그의 거절에 대해 유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거절할 때에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먼저 딱 잘라 거절하는 행위는 절대 피한다. 상대방의 청탁을 무배듯 눈앞에서 바로 딱 잘라 거절하면 상대방은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게 거절하지는 않는다. 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상대방은 결코 당신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위로한다. 상대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니오와 예는 짧지만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단어임을 잊지 마라. 모든 사람의 부탁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다. 거절도 착하게. 살아가면서 꼭 배워 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거절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혼자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쉽지만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남을 배려해야 하는 일이므로 더 어렵다.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에게는 나방이 불빛에 홀려 달려들 듯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들어라. 일일이 들어주다 보면 당신이 가야 할 결승점은 점점 멀어지고 만다. 남들이 부탁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남에게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다. 거절당할 것 같은 일은 부탁하지 마라. 부담스러운 부탁은 일의 성패를 떠나서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달콤한 꿀도 배부를 때까지 먹고 나면 질리게 마련인데
어려운 부탁을 계속 받는다면 달가워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거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청탁은 결정적인 것만을 골라 부담스럽지 않게 하라. 거절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하라. 관대한 태도. 사람들의 인격적 결함이나 잘못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재능 때문에 남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져 있게 마련이고 냉정하고 확실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원성을 많이 산다. 인간관계에서는 호불호를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가 많다. 꼴 보기 싫은 동료가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대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기보다는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준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는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너그러운 태도가 아니다. 마음의 칼은 결정적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일격에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 칼날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마라.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친구도 선택해서 사귀어라.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대개 그런 사람은 좋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꺼리지 마라. 고마움을 느꼈다면 그만큼 돌려주면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친구이자 스승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서 세련된 화술과 유용한 지식을 배워 당신 성공의 미천으로 삼아라. 까마귀와 어울리면 까마귀처럼 새까맣고 초라한 존재가 될 뿐이지만 공작과 어울리면 공작처럼 크고 아름다운 깃털을 나누어 갖게 된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라.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들도 특별한 친구를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배워야 할 지식은 끝이 없다. 모자란 부분을 총명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채워라. 공치사에 집착하지 말 것. 아무리 작은 공적도 윗사람에게 돌려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부하에게 증오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우수하면 윗사람은 은근히 질투한다. 그러므로 윗사람을 상대로 공을 다투지 마라.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나 성격이 좋아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질투나 적개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랫사람이라면 특히 그러하므로 장점은 조심스레 숨겨놓는 것이 좋다. 지성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서 남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것 중 하나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대개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한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소를 보내지만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사람에게는 성난 눈길을 보낸다. 윗사람이 당신의 조언을 필요로 할 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보다는 그가 잊고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처신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처세술을 터득한다. 하늘의 별조차 자신들이 처한 위치에 어울리는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가. 별들은 결코 태양보다 밝은 빛을 내지 않는다. 작은 공적도 윗사람에게 돌려라. 기대심리.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지나치게 높이지 마라.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 고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매우 넓고 깊다.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다. 다행히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기대가 낮을수록 성공을 거두면 의외로 놀라는 사람이 많고 성과를 이루어낸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다. 반면에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 심리를 낮춰두는 일만큼 중요하다. 미리 지적하고 대비한 사람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칭송을 듣는다. 상대를 제대로 알아라. 비즈니스로 맺어진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다.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주어지면 기존의 약속을 슬며시 파기한다. 그러다가 손해를 보면 그것을 빌미로 턱도 없는 청탁을 하기도 한다. 직업상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찾는 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기술이다. 정직하고 바르게 대해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직과 믿음이라는 미덕은 뒤로 밀려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큰 돈을 벌 기회를 알려주겠다는 근거 없는 말에 금방 현혹되는 사람도 있고 향응접대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감투를 안겨주면 그 장단에 맞추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춤추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지닌 이런 성향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상대의 성격을 알아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협박으로 윽박질러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살살 구슬려야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 인간의 욕망은 벌레가 날아드는 꿀단지와 같다. 그 꿀단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라. 뒷담화는 절대 금물. 허튼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적을 쓰러뜨려야 한다면 치밀한 준비와 계산을 통해 일격에 쓰러뜨려야 한다. 시시콜콜한 소문 따위를 퍼뜨려봤자 적은 타격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런 소문은 적을 웃음거리로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이 소문의 출처에 대해 알게 되면 그를 쓰러뜨릴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오히려 당신에 대한 험담만 늘어날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마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맞장구 치며 즐거워하지 마라. 반드시 그와 한 덩어리로 비난을 듣게 된다. 남을 비웃느라 즐거웠던 만큼 당신도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남의 성공을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 실패를 놓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미움을 사게 되며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더 지독한 험담을 듣게 된다. 험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좋은 참모를 골라라.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 부족보다는 장비를 탓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은 그 변명에 만족할지도 모르지만 그 변명에 기망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랫사람은 마치 도구와 같아 쓰기에 따라서는 훌륭한 성과를 내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원성을 윗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그러나 재상이 훌륭하다고 군주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랫사람을 제대로 부려 돌아오는 명예는 모두 윗사람에게 돌아간다.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람은 좋은 부하를 두었어라는 평가를 받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게 된다. 도구를 선택할 때 일의 성격에 어울리는 것을 고르듯 부하 역시 신중하게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용인수를 발휘하라. 부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라. 위트가 있는 당신. 살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무심코 지나쳤던 일 탓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게 될 때가 가끔 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럴 때 발뺌을 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의 기술 중 하나이다. 재치 있는 농담 한마디가 좌중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고 멋진 미소는 100마디 변명보다 나은 법이다. 스페인의 장군 곤잘로 데 코르도바는 약탈로 유명했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추궁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다. 재치 있고 유머 넘치는 화술로 응대하면 어려움은 저절로 해결된다. 재치 있는 말로 상대를 설득하라. 성격이 좋아야. 위트 있는 말로 좌중을 웃길 수 있는 테크닉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색한 자리에서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알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쾌활한 성격은 지나치지만 않다면 재능이지 결코 흠이 아니다.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쾌활한 성격으로 농담까지 건넬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쾌활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와 실패를 해도 기죽지 않고 언제든 재도약할 기회를 마련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농담처럼 쉽게 받아 넘기고 후를 털어버린다. 자신감을 잃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커다란 매력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쾌활한 성격은 상대에게 호감을 준다. 농담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위트가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농담으로 일관하지는 마라. 연애에서 농담과 재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주변의 이목을 끈다. 그렇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나친 재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고급스럽고 재치 있는 촌철살이는 사람들을 웃게 하지만 저급한 농담은 그저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농담을 지나치게 늘어놓는 사람이 신뢰받지 못하는 큰 이유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려놓기 때문이다. 평소 분별력 없는 말을 늘어놓던 사람이 정색하고 진실을 말한다 해도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 그에 비해 진지한 태도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조크를 던지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은 신빙성 있게 들리게 된다. 농담 때와 장소를 가려하라. 오지랖 넓은 사람. 귀찮고 성가신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민의 씨앗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자라나 몸을 망친다.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런 고민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두지 마라. 그래야 여러 가지 귀찮고 번거로운 일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 조심스럽고 주의 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행운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쿠리나의 축복을 항상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통스러운 일에 억지로 남을 끌어들이지도 마라.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답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평판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좋은 아첨이나 간사한 말을 멀리하며 남을 헐뜯는 가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 독약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지낼 수 없었던 미트리다테스 6세처럼 불쾌한 일을 애써 찾아다니지도 않는다. 남을 돕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도리어 그 때문에 괴로움과 고민의 씨앗을 자신이 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는 마라.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조언해 주는 것으로 그쳐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가며 남을 도울 필요는 없다. 카멜레온처럼 상대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라. 프로테우스는 자신의 변신 능력을 활용해 올림포스의 여러 신을 속였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학자를 대할 때에는 공부하는 학생처럼 성인을 만나면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제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처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기질을 가진 배우려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해두면 지혜가 필요하다.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면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지 쉽게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상대하고 명랑한 사람에게는 재기발랄한 사람으로 행세하는 등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이런 처신에 능해야 한다. 상대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경험을 하면서 삶의 지혜를 하나씩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라시안 같은 현인들의 책을 보면 꼭 경험하지 않아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책이었습니다.